유익한 과학 채널 MD용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인공태양 핵 융합로죠. 그걸 17분 동안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한국의 K스타라고 있거든요. 그게 1억 도를 48초간 유지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인공태양 강국이라고 자랑했는데 17분 동안 유지했대요. 우리 어떡하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프랑스가 이번에는 22분 동안 인공태양을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 빨라, 발전 속도가. 네. 이 정도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생에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될 수 있습니다. 그 인공태양 특이점이 오고 있어요. 자, 중국과 프랑스가 진행한 실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뭐 네이버나 구글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우리는 좀 쉽게 재미 위주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예요. 자, 첫째, 인공태양 핵융합을 하면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싸지냐. 그리고 두 번째는 핵융합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위험해요. 왜? 모르겠어요. 핵발전소보다 더 세 보이잖아. 핵폭탄보다 더 센 거 뭐? 아, 수소폭탄의 원리인데 이거 겁나 위험한 거 아니야? 근데 의외로 안전합니다. 이 안전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융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기율표 알고 있나요? 아니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탄소. 그 주기율표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수소와 헬륨이에요.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헬륨은 두 개? 맞았어. 양성자 두 개. 이 수소, 양성자 하나짜리 수소를 고온 고압으로 꽉 뭉치면, 계속 뭉치면 수소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양성자 두 개인 헬륨이 됩니다. 겁나 간단하지? 그렇죠. 이게 바로 핵융합입니다. 태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물론 태양 안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면 중성자가 부족해서. 그건 구글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태양과 비슷한 조건만 만들면 무한히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건. 태양 중심의 온도는 1500만 도입니다. 압력은 2억 5천만 기압. 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자, 온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레이저 빔으로 한 점을 계속 때리는 거야. 100개 가지고 만들면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1500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력이에요. 현대 과학기술로 만들 수 있는 압력은 6천만 기압이 한계입니다. 아직은 안 돼. 그런데 과학자들은 더 쉬운 핵융합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뭐가요? 그냥 수소 말고 중수소와 삼중수소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원래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양성자가 하나,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어. 도는 게 아니라 구름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에 막 돈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봐. 전자가 있는데 이게 수소예요. 근데 동위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수소인데 여기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 중수소. 무게는 2예요. 원자량은. 여기 중성자가 하나 더 붙으면 똑같은 수소인데 삼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면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더 쉽게, 더 낮은 압력에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공식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수소 더하기 수소는 뭐라고? 두 개. 헬륨. 두 개가 아니야. 헬륨. 근데 어떤 수소와 어떤 수소? 중수소와 2라고 붙여요. 삼중수소를 융합을 시키면 헬륨이 됩니다. 이건 원자량이에요. 4. 헬륨은 우리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헬륨은 양성자 2개, 여기 4라고 붙였으니까 중성자는 몇 개 있겠습니까? 2개. 2 더하기 2는 4.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가 하나 빠져나올까요? 여기 뭐가 하나 남아. 뭐가 하나 남아?
플러스 중성자. 요게 튀어나옵니다. 요게 바로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자,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과학자들은 또 다른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자, 여기 뭐 리튬 가지고 이거 연쇄 반응 일으키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양성자가 2개 있으면 헬륨이야. 거기 중성자가 몇 개? 2개. 이게 지구에 있는 헬륨입니다. 근데 모두 있겠어 또 동위원수 생각해보면 하나 더 붙은 놈도 있고 하나 덜 붙은 놈도 있겠지. 그러겠죠. 그거를 뭐냐면 요거 하나를 빼 네. 원자량이 3개인 네. 헬륨3가 됩니다. 자, 여기 헬륨3가 있고 중수소가 있죠. 둘을 더하면 헬륨이 되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뭐가 되냐면 헬륨4가 되면서 헬륨3가 헬륨4가 됐다는 건 뭐다? 중성자가 하나 붙고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가고 그럼 여기서 중성자를 빼봐요. 지우면 뭐 만났습니까? 양성자. 이렇게도 핵융합이 일어났습니다. 입자가 붙었잖아. 이것도 융합이야. 요거를 헬륨3와 중수소를 이용한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근데 이제 2가지 방법으로 핵융합을 하면 1g의 재료로, 뭐 1g이겠죠. 둘이 합쳐가지고 1g의 재료로 석유 약 8톤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인류 전체가 1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두 석유로 환산하면 130억 톤이라고 합니다. 1년 지구의 사람들이 모두 쓰는 에너지. 그러면 아까 1g으로 8톤의 석유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거 막 계산해봐요. 그러면 20톤이면 아니지 2000톤이면 석유 160억 톤, 억톤. 자, 재료 2000톤만 있으면 그냥 헬륨3라고 합시다. 헬륨3라는 재료 2000톤만 있으면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의 우주선 만드는 분 한 번 있죠? 앨런 머스크? 네. 거기 스페이스X에서 최근에 발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거의 이름은 바로 슈퍼 헤비라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달에 기지도 건설하고 화성에도 갈 거래. 자, 이 슈퍼 헤비가 달에 한 번 갔다 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만약에 달에 헬륨3 광산을 건설을 했다면 한 번 왕복하면서 할 때 드는 비용이, 한 번 가지고 올 수 있는 양이 헬륨3 100톤이라고 합니다. 최대 적재를 하면. 어마어마하지. 네. 근데 왕복하는데 현재 비용으로도 재사용을 하잖아요. 지금 비용으로 계산해도 5,000만 US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슈퍼 헤비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인류가 1년치 쓸 헬륨3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20번. 오, 맞췄어. 20번. 자, 20번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1000원? 아니. 아니지. 5천만 달러니까 곱하기 20 하면 10억 달러. 지금 석유 가격의 몇십 분의 1이에요. 10억 달러. 해볼만해요? 안 해볼만해요?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태양만 개발하면 인류 에너지 걱정은 끝나는 거야. 달에 헬륨3가 왜 있을까요? 달에 헬륨3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태양이 있습니다. 선. 요거 달이라고 합시다. M, 문. 자, 태양에서는 아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죠? 핵융합. 핵융합. 수소와 수소가 합쳐져가지고 헬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별게 다 나오잖아. 뜨거우니까 막 태양에서는 입자들이 튀어나와. 수소 입자도 튀어나오겠지. 네. 중수소 튀어나오겠지. 네. 삼중수소 튀어나오겠지. 헬륨3 튀어나오겠지. 헬륨4 튀어나오겠지. 이런 입자들이 계속 우주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지구에는 그 자기장도 있고 보호막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우주 입자들이 지구 안으로 못 들어와. 이렇게 스치듯 하다가 사이드로 밀려가지고 날아갑니다. 근데 달엔 그게 없어.
저 입자들이 태양이 뭐 45억 년 전에 생겼나? 뭐 그렇다고 치면 45억 년 동안 계속 달에 냅다 꽂은 거야. 그렇게 태양에서 나온 헬륨3가 달에 축적되어 있는데 그 양이 약 1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이니까 였다가 적자. 100만 톤의 헬륨3가 일단 지금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더 있을 수도 있어. 저희 100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 인류가 4만 3천 년 동안 현재대로 쓴다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렇죠. 에너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겠지? 에너지 사용량이 100배로 증가하면 어라? 430년밖에 못 쓰네? 처음에 4만 3천 년인데 에너지 사용량이 100배로 극단적으로 100배로 늘어난다면 43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자기 100배로 늘어나진 않겠죠? 어쨌든 100년이 지나면 에너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헬륨3? 괜찮아. 그때쯤이면 인류는 뭘 하고 있을까요? 달뿐만이 아니라 뭐 화성에도 있을 수 있잖아. 다른 행성에서도 헬륨3를 가지고 올 수 있고 태양에서 직접 채집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양을 감싸는 태양광, 우주 태양광 패널로 태양을 완전히 감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만 톤이 적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요금은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자, 이것만 해도 수십 분의 1이에요. 근데 아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비용으로 5천만 달러가 든다고 했죠? 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5천만 달러 한 번 실어 오는데 맞아요. 엄청나게 낮아져요. 극단적으로 10분의 1까지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수십 배에서 또 10분의 1. 에너지 가격이 현재의 100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 전기요금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난방은 요새 뭘로 합니까? 아직도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하죠? 왜냐? 가스보다 전기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를 씁니다. 전기로 난방하면 편해. 근데 너무 비싸요. 이런 걱정이 사라진다. 난방, 자동차, 조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전기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은 얼마? 100분의 1. 만약에 전기요금 5만 원 했다. 자, 그럼 100분의 1. 500원만 내면 됩니다. 물론 다른 이 라인 까는 비용도 거기 추가가 되겠죠. 500원보다는 비싸지겠다. 한 800원 내려나? 그리고 전기 자동차 있죠. 한 번 충전하면 부산까지 가잖아요. 자, 100원어치 충전하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야, 그럼 누가 내연기관을 탈까? 100원으로 부산 가는데. 그쵸? 그리고 요즘 가장 전기 많이 먹는 애가 누군지 알아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애들. 이런 거 개발하려니까 전기를 너무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담이 돼. 미국에서도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그래서 공약이 그런 게 나와. 전기를 더 생산해가지고 비용을 낮추겠다고. 인공지능은 전기요금과의 싸움입니다. 이 비용도 어때? 100분의 1이 되면 인공지능 개발할 때 전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챗GPT 요금 다 전기값이거든? 자, 그 전기값이 지금 한 달에 22달러 내거든요? 25,000원, 100분의 1처럼 챗GPT 250원이네, 한 달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 절약이 되고요. 심지어 식량 비용도 절약이 됩니다. 에너지가 싸지는데 왜 쌀값이 떨어져? 옥수수 값이, 특히 극단적으로 옥수수 값. 우리 쌀은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조금밖에 없지만 굉장히 많이 재배되는 옥수수 같은 작물은 옥수수 알갱이 가격의 절반 이상이 물류비예요. 물류비는 바로 무슨 비용이다? 움직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비용.
이 물류비가 거의 재료로 소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도 싸지고요. 이 물류비가 거의 100분의 1 아래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물건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원더풀 뉴 월드예요. 두 번째 문제. 핵융합은 과연 안전한가? 말만 들어도 겁나잖아요. 태양이라며. 그거 터지면 어떡해. 서울시 같은 거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전한 에너지라고 해. 이게 뭔 소리냐? 도저히 이해 안 되죠. 왜 안전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핵발전소가 위험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사례가 있어. 역사적으로 사고가 2번 났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지금은 체르노빌, 지금 우크라이나지만,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거 우리 생중계로 봤어. 막 텔레비전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자, 체르노빌 폭발했습니다. 구조물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 폭발로 인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범위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체르노빌 후쿠시마. 실질적으로 폭발의 영향을 받은 범위는 300m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후쿠시마 원전 우리 지붕 날아가는 거 봤죠? 지붕이 날아갈 때 실제로 그 폭발의 영향을 받은 범위는 50m밖에 안 됐대. 이상하지 않아요? 네. 핵이 터졌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여기서 이제 터진 건 핵이 아니라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물이 끓다가 수증기 압력이 올라가고 뻥 터진 거예요. 핵이 터진 게 아니에요. 후쿠시마도 수소 폭발이라고 하더라고요. 증기와 반응한 수소가 폭발했대. 핵이 폭발한 게 아니야. 이 원자력 발전소의 핵은 그냥 말할게요. 폭발하지 않습니다. 왜냐?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핵은 핵폭탄처럼 에너지, 핵 물질의 비율이 높지 않아요. 굉장히 낮은 비율.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10% 아래. 즉, 비율이 낮아서 아무리 합쳐도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죠. 체인 리액션을 한글로 하면 뭐지? 연쇄 반응. 그 핵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즉,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한다는 거는 핵폭발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폭발하는 거예요. 수증기가 폭발하고 수소가 폭발하고 실제 폭발의 영향을 받는 범위 300m, 50m. 그런데도 체르노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이상해. 이거 300m, 500m면 전투기가 와가지고 폭탄을 슝 하고 떨어뜨리는 것보다 더 약한 폭발력이에요. 근데 왜 죽어? 위험한 건 뭐다? 바로 방사능 물질입니다. 원전이 터지면 핵폭발은 안 일어나지만 그나이 뜬 연료들이, 핵물질들이 어때? 뻥 하고 터지면서 핵폭탄 아니지만 걔도 잘게 깨져가지고 날아가겠죠. 네. 이런 핵물질, 연료로 사용하던 핵물질이 핵폭발이 아니라 이런 폭발로 잘게 쪼가져가지고 대기 중으로 나갈 때 그 물질들이 위험한 거예요. 그 물질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우라늄 235가 잘게 쪼개져가지고 나간다고 쳐봅시다. 처음에 나오는 폭발은 깜짝하는 건 잠깐 이런 데서 피하면 돼. 벽만 피해도 돼. 그거는 그때 나오는 빛은 잠깐만 피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 핵물질들은 잘게 쪼개졌어요. 우라늄이 이제 숨을 쉬다가 사람 폐에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방사능으로 오염시킵니다. 세포를 파괴하고 염색실 파괴하고 암세포를 만들고 그게 바로 위험한 거예요. 결론 간단하죠? 핵발전소에서 위험한 건 핵폭발이 아니다. 뭐다? 폭발할 때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다. 자, 그럼 이제 핵융합로로 가봅시다. 이 재료들이 헬륨가 되고 양성자가 하나 나온다. 아까 그랬죠? 이 재료를 씁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일으키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우리 처음에 말했던 거.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해?
누구와 같은 조건? 태양. 태양과 같은 조건. 어떤 조건이에요? 엄청나게 뜨겁고 네. 엄청나게 높은 압력. 자, 그럼 이 핵융합로가 폭파한다고 쳐봅시다. 폭파하는 순간 그 온도와 압력은 어떻게 돼요? 더 높았어. 아니죠. 압력이란 건 뭐야? 아, 이렇게 작은 데로 뭉쳐놓은 거잖아. 네네. 폭발하는 순간 압력은 어떻게 돼? 맞아. 떨어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핵융합 반응은 소멸됩니다. 이게 거꾸로 해가지고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즉, 핵융합로가 터지면 어떤 에너지만 나온다? 그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고 있는 에너지 있지? 막 쌓였던 게 다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거만 팍 하고 나옵니다. 그 폭발의 영향을 받는 범위는 아무리 최악으로 잡아도 200m. 그럼 우리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핵융합로를 만들었어. 근데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북탄을 딱 설치해가지고 터뜨리는 거야. 아니면 북한에서 미사일이 뿅 날아 스카드 미사일. 뭐 이 미사일 많잖아요. 그게 날아와가지고 핵융합로를 땅 때렸어. 그럼 어떡하냐? 요 정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때 터지기 직전에 요 안에 융합로 안에 담겨있던 에너지만 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폭파 범위는 200m. 이게 터지는 것보다 뭐가 더 세다? 테러리스트의 폭탄이 더 폭발력이 셉니다. 뭐가 더 세다? 북한에서 쏜 스커드 미사일의 폭발력이 그 미사일의 살상 반경이 더 큽니다. 얘는 반경 200m에 반짝하고 끝나. 자, 이제 완전히 터졌어요. 터졌으면 이제 핵물질이 빡 하고 나올 거야. 핵물질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적은 게 다예요. 이게 나와. 헬륨3 나와. 중소수 나와. 헬륨4가 나옵니다. 이거 헬륨3는 풍선에 넣고 마셔도 괜찮아요. 헬륨3 풍선에 슉 넣고 마시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딱따구리 목소리 같이 나오잖아. 내가 약간 그런데 그 목소리가 나오는데 헬륨4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높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가 댓글로 그걸 적어놨더라고. 헬륨3를 가득 채우면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수가 있대. 그러면 여기 공기 중에 질소가 80%인데 질소 모아가지고 그래도 산소가 없으니까 질식해서 죽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터져도 인체에 해를 주는 방사능을 가진 물질이 단 한 개도 안 나온다. 걷다가 이제 이거는 헬륨4 방식인데 아까 이것도 있다고 했죠. 중수소와 삼중수소. 삼중수소는 약간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만큼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갔다. 아까 방사능 물질은 미세먼지였잖아. 가루, 고체잖아. 이건 뭡니까? H3는 기체예요. 우리 몸에 들어온 수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바퀴 돌고 도로 나가. 우리 몸에 축적이 안 돼요, 기체는. 그래서 이 핵융합은 굉장히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는 지금 서울시에 살고 있어. 서울시에 핵융합로 짓는다고 하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를 해도 100%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 근처에 사람 인적이 드문 땅들 있잖아요. 북쪽이나 남쪽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서울에서 10km 정도 떨어진데 핵융합로를 짓자고 해. 에너지 가격, 전기요금이 100분의 1로 돼. 마지막 질문. 경기도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십니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찬성하겠습니다.